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겉뜨기, 안뜨기로만 무늬를 내는 건지 니트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되게 화려하다, 뭐 많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어 겁나기가 쉬운 기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떠보면은 진짜 기초적인 대반을 기법 딱 두 개로 평면에다가 뭔가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쫙 떠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기보다 훨씬 쉽고 재밌어요. 이번에는 건지 니트가 메인이니까 도안 먼저 설명하자면은 저는 뜨개 잡지인 털실탈의 5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 가을호 제목은 아름답고 실용적인 건지 니트 이 책에 나와 있는 걸로 떴어요. 그 도안을 입고 있는 모델 착용 컷은 10쪽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도안 설명은 한 180 몇 쪽쯤에 있는데 실제 원본은 에메랄드색 실로 떠져 있어요. 일본 도안 기준이라 가지고 바늘이 약간 다른데 정확하게 따지면 3mm를 써야 돼요. 근데 저는 3mm 그런 바늘 쓸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요. 그래서 4mm 바늘로 스와치를 내봤어요. 그리고 세탁하고 이게 캐시미어 실이니까 좀 부풀지 않을까 하고 원래는 한 4.5까지 올려볼까 했는데 4mm로 참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은 조금 특별한 실이에요. 랜덤 박스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쩐 일로 단콘을 딱 하나만 지정해서 샀던 거거든요. 뜨개 모임 한다고 서울 갔을 때 하루 시간이 비어서 동대문에 갔었는데 성일사 아시죠? 거기 가서 사장님한테 저 약간 뽀얀색 실을 사고 싶어요 했더니 이렇게 캐시미어 30%짜리 실이 있다, 연사도 합사도 다 되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15,0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뭐 당연히 부들부들하고요. 세탁하면은 진짜 많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합사되어 있으니까 제가 노동할 이유도 없고. 근데 이게 실 특징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뭔가 되게 반투명하면서 아주 짠짠하고 살짝 길쭉한 잔털이 좀 나오는데 뜨다 보면은 이런 게 제 얼굴 어딘가에 한두 개씩 붙어 있어서 솔직히 뜨게 할 때 조금 거슬리긴 했어요. 근데 다 뜨고 나니까 은은한 뭔가 그 그림 효과처럼 뽀얗게 주변에 보여서 예쁘긴 정말 예쁩니다. 이제 뜨개질을 시작하기 위해서 코바늘로 코를 잡습니다. 이거 보고 또 코바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들어보세요. 제가 왜 그랬냐? 도안에서는 고무단부터 뜨고 쭉 올라가거든요. 바텀업이니까. 저는 옷이 너무 짧은 걸 싫어하고 그 일본식 옷들이 생각보다 몸에 딱 맞더라고요. 나중에 길이 조절을 쉽게 해보고자 무늬부터 뜬 것뿐이지 제가 코바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특이하게 바텀업이고 그 일본 책 안에 있는 도안이긴 하지만 원통으로 이어서 쭉 올라가요. 저는 바텀업 싫어하는 이유가 바느질 때문이거든요. 근데 원통으로 이어서 소매는 그냥 코를 줍기만 한다? 바느질이 없다? 괜찮지 않나요? 다만 시작할 때 이제 수백 개의 코를 잡다 보니까 이 캐시미어 실이 왠지 부족할까봐 무서워서 꼬리 실을 너무 남기면 낭비할까봐 되게 이제 알뜰살뜰하게 코바늘로 코를 잡았는데 예상하시겠지만 실이 남았어요. 원래는 이거를 더 떠야 되는데 이미 도안에서 말한 길이에 1cm 안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끝났으니까 여기가 A 무늬, 이쪽에 B 무늬 들어가는데 B 무늬를 시작하려고요. 이제 A를 뜨면서 B도 뜨고 다 뜨고 나면은 C도 뜨고 귀엽죠? 생각보다 되게 빨리 자랐어요. 그냥 겉뜨기 안뜨기라 그런지 뭐 B 무늬인가 C 무늬인가 넣었는데도 금방이었는데 진짜 미세한 차이밖에 없겠지만 앞판 목 부분에 목 파임을 대충 계산해서 넣었어요.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단 하나 뜰 때 막 한두 코 줄이고 뭐 덮어씌워 코마그 뭐 이런 거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너무 미세해서. 뒷판은 이런 디테일 넣을 것도 없다 보니까 순식간에 떴어요. 겉뜨기 할 때 겉뜨기 하고 안뜨기 할 때 안뜨기 하고 무늬도 잘 보시면은 다이아몬드랑 대괄호 느낌의 이런 뾰족뾰족한 것들이 일관된 규칙으로 쭉 나열이 돼요.
대충 보고 이렇게 뜨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익숙한 분들은 아예 도안을 안 보고도 쫙 뜰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두려운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구성이니까 계속 도안을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맞지? 오케이 이거 다음에 겉뜨기 오케이 이러면서 떴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요약되어 있는 축약되어 있는 차트 도안에 익숙하지 않아서 옆면에 이 겨드랑이 정도를 기준으로 쭉 떨어지는 무늬가 하나 있는데 그 무늬를 아예 그냥 홀딱 까먹었어요. 무늬가 있는 거를 아예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쭉 뜬 거죠. 그래서 나중에 코 계산하다가 이 부분에는 메리아스인데 왜 자꾸 무늬가 있다는 거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빼먹은 게 있었다라는 사실, 비밀 사실. 네. 이 옆면 코 조금 빼먹은 건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거 제외하면은 되게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무난하게 진행이 되면 뜨개질이 아닌가 봐요. 갑자기 여기에서 귀신 씌인 건지 대판 틀려요. 진짜 기억이 한 이틀 정도는 계속 이 똑같은 구간을 고치고 틀리고 또 고치고 막 이랬는데 어깨를 이어줘야 되는데 앞판 뒷판을 붙여가지고 이제 바늘로 덮어씌워 코막음을 한다는 건 익히 알고 있는 3니들 바인드 오프잖아요. 뭐 이거 해봐서 알지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화면을 잘 보시면은 겉면이 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겉면끼리 서로 마주보기가 아니라 앞면끼리 마주봤다는 거니까 이미 대차게 틀린 거죠. 근데 여기서 뭐가 잘못됐나 봐요. 요렇게 다 떠놓고 나중에 완성된 걸 보고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하지? 이러다가 뒤늦게 잘못 떴구나 하고 인지하고 풀거든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건 이때 씌었다예요. 저기서 풀고 뭘 해야겠어요. 서로 겉면끼리 마주보게 잡고 떠야 되는데 요대로 하고는 뭐라고 생각하냐? 일본식 이런 게 있나 보다. 이제 검색을 해요. 책에 나온 뒷판은 가터뜨기로 어깨를 뜨고 앞판과 덮어씌워 있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덮어씌워 있다 라는 방식이 있나 보다 이러면서 검색을 해요. 뭐 무슨 보그 이런 것 때문에 일본식 방법 영상 많잖아요. 거기 나온 걸 했어요. 되게 귀찮았어요. 뭐 코를 뭐 앞으로 빼고 어쩌고 해가지고 정말 귀찮다 뭐 그래 뭐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그냥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문제는 지금 겉면을 마주봐야 되는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때는 심지어 막 새벽이었어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하란 대로 다 했는데 뭐 일본식 다를 거 없네. 다른 게 없는 게 아니고 지금 겉면을 안 마주 보셨을게요. 이쯤에서 도안 디테일을 약간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앞판 뒷판을 쭉 뜨고 올라오면 네모가 2개거든요. 그래서 목 부분에 여유를 주기 위해서 가터뜨기를 어깨에 몇 단 더 넣어야 돼요. 한 10몇 단 가까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른쪽은 가터를 뜬 채로 이어줬는데 왼쪽은 안 떴어요. 겉면을 잇든 앞면을 잇든 잘못 뜨고 있는 거죠. 그래놓고 당시에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입어보면서 근데 목이 너무 좀 좁지 않아? 이게 고무단 뜨거나 여기 원래 줄거든? 이렇게 입어도 되나? 이러면 동생은 또 그러게 좀 목이 좁은데 얘는 머글이란 말이에요. 얘를 데리고 그래서 뒤늦게 나 가터뜨기도 안 떴구나 어쩐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좁은 목은 부담스럽잖아요. 집중해서 뜨느라고 촬영본이 없어서 그렇지 가터 단 부족한 거 모르고는 소매 코까지 주었는데 어쩐지 소매 코가 그렇게 안 맞더라고요. 제가 챗 GPT를 그렇게 닥달을 했어요. 왜 안 맞냐 이렇게. 다음날 눈 뜨자마자 전부 풀고 수습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양쪽 어깨를 가터를 일단 딱 맞춰요. 한 7cm 정도 필요하거든요. 겉면끼리 마주보게 해가지고는 바늘에 끼워가지고 3니들 바인드 오프로 이어주고 그렇게 딱 뜨고 나니까 입었을 때 목둘레가 딱 맞는 거예요. 아시죠? 고무다 뜨기 전에 너무 목이 왜 이래 하면서 널널한 매번 뜨개질을 좀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네요. 소매 코 줍는 건 도안 설명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본 거를 여기에 따로 뒤에 녹화해뒀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도안 보고 소매 코를 주었어요. 이거 나중에 되면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녹화해 두는데 대충 다 합하면 126코 중에 89코만 주어야 돼서 이렇게 적당히 나눠가지고 하고, 무늬 들어가는 부분은 양쪽에 똑같이 들어가게 하려고 여기 가운데 가터뜨기 기준으로 적당히 분배해가지고 마커 표시했고, 밑에 미리 빼뒀던 이거 소매 겨드랑이 거실 거기랑 합쳐서 이제 소매를 뜰게요. 참고로 다른 쪽 소매를 미리 떴는데 이거 도안에서 말한 것보다 훨씬 길게 떠야 돼서 많이 떠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화이팅 화이팅! 미리 떠둔 소매 단에서 코를 몇 개 맞춰가지고 딱 줍고 이런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어요. 아무리 물어봐도 뭐라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꼼꼼하게 뜨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좀 힘들었거든요. 그냥 대충 할까 하다가도 지금까지 떠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이쁘게 다 떠놓고 팔에서 대충 아쉽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힘을 내가지고 주었고, 막상 코 줍고 나니까 뜨는 건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평면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겉면밖에 없잖아요. 안면, 겉면 있는 게 아니고 겉면만 쭉 뜨면 되는데, 물론 원통뜨기라 가지고 너무 힘들겠다 싶겠지만 저는 저만의 대나무 쇼팁이 있잖아요. 막바늘 깎아 만든. 제가 사이즈별로 다 있거든요. 뭐 좀 좁긴 한데 이거 있으니까 또 막바늘이 케이블을 잘 고정만 해두면 몰랑몰랑 하거든요. 그리고 저 착각한 게 하나 있었는데, 소매를 도안보다 길게 뜬 줄 알았는데 아주 정확하게 도안만큼 떴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의외로 소매가 길더라고요. 이 옷의 마무리 특징인데, 두 코 고무단을 쭉 뜨고 마지막에 가터뜨기를 살짝 해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원통 뜨기를 가터뜨기를 한다는 건 제가 지금 안뜨기를 한 바퀴 돈다는 말이잖아요. 안뜨기 너무 싫은데 바느질 안뜨기 둘이 붙으면 안뜨기가 져요. 그래가지고 평면으로 일부분만 살짝 떠가지고 마지막에 떨어져 있는 부분을 돗바늘로 살짝 이어줬습니다. 그러면은 가터뜨기, 원통뜨기도 싫지 않죠. 지금 콘사 보이실까요? 남아있는 게 몸통 고무단, 목둘레, 목 부분? 이게 다인데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실을 그래도 한 번에 다 쓰고 싶은데, 그런 마음에 도안을 약간만 더 변형하기로 했어요. 지금 몸통 고무단, 두 코 고무단을 뜨라는 것보다 조금 더 떠서 길이감을 줬는데, 이 밑에 가터뜨기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터뜨기를 하게 되면 실이 얼마 안 쓸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실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소매도 길게 떴고 다 떴는데 목에 해봤자 얼마 안 될 거잖아요. 실 소요량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똑같이 원통뜨기 안 하고 실을 여기서 한번 끊고요. 뒷면 가운데쯤에서 실을 이어서 쭉 왔다 갔다 평면뜨기를 길게 하려고요. 그래서 뒷판에서 이렇게 딱 슬릿이 한 번 생기는 구조로 만들어 볼 거예요. 목에도 변형할 거라 가지고 그냥 뭐 어찌저찌 계속해서 원본이랑 다른 스웨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두 코 고무단을 뜨고 가터뜨기 해서 마무리하는 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 다 하면은 전부 다 꽉 막혀 있을 때 답답할 수 있잖아요. 등판 가운데 기준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몇 코 겹치게 코를 해가지고는 살짝 벌어지는 슬릿으로 마무리했어요. 물론 이 슬릿이 양옆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6개월 거리라 실제로 속살이 보이는 건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등판 정도면은 뭐 바지나 뭐나 여러 가지 가릴 테니까 이렇게 살짝 어색하지 않게, 너무 몸통 끝단이 너무 길고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번 도안에서 가장 변형을 많이 한 부분인 목둘레를 떠볼게요. 이게 원본 도안에서는 왼쪽 어깨에 단추를 달아줘요. 그러니까 옷을 그냥 봤을 때는 단추가 없을 것 같은데 옆에 있고, 주로 입고 벗을 때 머리가 너무 끼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은 디테일 정도로 만들어진 것 같았거든요, 제 기준. 목에다가 단추 달고 단추 구멍도 낼 것 같으면은 그 자체로도 추가 기능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기왕 뜰 때 손 가는 거. 이 부분을 목의 정 가운데로 옮겼어요.
이렇게 옮긴 다음에 가터뜨기를 똑같이 추가했어요. 왜냐면 다른 끝부분도 똑같이 있는데 두 코 고무단에다가 가터뜨기를 맞춰주면은 옷의 전반적인 이거는 수미상관이 아닌데 뭐죠? 그냥 그런 조화로운 통일된 느낌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코 주울 때 한 바퀴 돌면서 코를 줍되 다이아몬드 무늬 기준 정 가운데에서 한 두 코 정도 먼저 줍거나 해가지고 쭉 돌아온 다음에 세 코가 가운데서 겹칠 수 있게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단추를 잠갔을 때 목 가운데가 비지 않겠죠. 단추는 3개가 아니라 4개로 달 수 있게 만들었어요. 좀 자그마한 단추를 달아가지고 다 잠그면은 완전 높이 올라오는 진짜 하이넥으로 연출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높이 올라오는 목을 싫어하는 분도 많겠지만 저는 뭐 화장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목을 감싸주는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게 싫다? 그럼 단추를 다 풀어요. 그러면 이게 살짝 그 겹쳐진 부분 포함해가지고 옆으로 차분하게 내려오면서 카라처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 떠가지고 2월 23일 자정되기 전에 이렇게 떴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간만에 완성하는 순간에 영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넣어봤어요. 소매는 양쪽에 뭐 단, 코, 회 기준을 안 맞추고 제 마음대로 줄이는 바람에 대신 양쪽 팔 줄임 횟수는 똑같아야 하니까 그거 맞춘다고 달아놓던 마커링 한 200개 빼줍니다. 첫 세탁이니까 따뜻한 물에다가 빨았는데 이게 실이 보관 상태가 되게 좋았나 봐요. 뭔가 세제랑 물이 닿았는데 꾸작물 이런 게 안 나와가지고 무난하게 빨래하고 대신에 이제 수건으로 탈수하다가 저도 같이 탈수가 되어가지고 잠시 뻗어 있었습니다. 손빨래 진짜 너무 일이 많아요. 이번 도안 진짜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간략화된 일본식 차트 도안에 도전한 거 너무 좋았고요. 털실탈의 책이 이렇게 책장에 있는데 인테리어 소품인가 하는 그런 자괴감을 극복할 수 있게 도안 하나라도 떠보았다는 점이 굉장히 뿌듯했고요. 대반을 배우면 제일 기초 기법이잖아요. 겉뜨기 안뜨기. 이걸로 이렇게 아름답고 일관되면서도 조화로운 무늬를 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꽈배기가 싫다는 거 아니에요. 저 꽈배기 진짜 좋아하는데 꽈배기는 뜯다 보면 양옆에 약간 그 늘어지는 코 같은 게 조금 신경 쓰이잖아요. 난 왜 이렇게 겉뜨기 양옆에 뭐가 이상하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겉뜨기 안뜨기 반복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비는 구간이 없어요. 물론 뭐 장력 조절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기라고요. 그리고 이제 야금야금 변형한 부분 덕분에 이 옷 하나를 가지고 목을 채워서 높은 버전으로도 입고 내려가지고는 카라 있는 걸로 또 입고 옷 하나에 디테일을 담아볼 수 있어가지고 즐거웠어요. 이 책 만약에 있으시면은 한번 떠보시고 물론 제 손땀 기준이지만 4mm까지는 괜찮더라고요. 아마 3mm로 뜨면 제가 뜬 것보단 조금 더 작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저는 늘 그랬던 것처럼 짧은 착용 컷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뜨개질 이야기로 제가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시고 즐겁게 뜨개질 하시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